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사실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남인숙 공감 에세이, 출판사는 21세기 북스. 저도 정말 내성적인 사람인 성격인데요. 남 앞에 나서거나 적극적인 태도를 별로 취하지 않는 성격이었는데, 나이가 점점 드니 이제는 좀 다르게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성격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천성이어서 잘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희 가족들도, 저를 잘 아는 사람들도 얘기하는데, 이제는 정말 다른 성격으로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를 소개할게요. 남인숙, 한국과 중국 등에서 38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면서 2030 여성 독자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공감을 얻었다. 또한 여자의 모든 인생은 자존감에서 시작된다. 인생을 바꾸는 결혼 수업, 서른을 배우다. 다시 태어나면 당신과 결혼하지 않겠어. 나는 아직 내게 끌린다. 남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 어쨌거나 남자는 필요하다. 여자, 그림으로 행복해지다. 성실한 글쓰기를 통해 현실적인 조언을 과감하게 건네는 여성들의 멘토로 사랑받아 왔다. 사실 내성적인 사람입니다에서 그녀는 그동안 강한 메시지 뒤에 숨겨놓았던 내성적인 자아를 솔직하게 고백한다. 속 깊은 큰언니의 마음으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지독한 내향인으로 겪은 경험과 심리를 털어놓으면서 내성적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와 인정을 바탕으로 자기 삶의 패턴을 주도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중요한 실마리를 던져준다. 프롤로그, 내성적이라는 고백. 나 내성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나를 친구가 많이 바라본다. 잠깐의 정적 끝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내성적인 사람이란 고백이 그에게는 어이없는 일인 듯 했다. 그럴 만도 한 게 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거나 낯을 가리지는 않는다.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강의를 하고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조잘조잘 말도 잘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 건 오해다. 내성적인 성격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내향적 성향이란 자신을 바깥으로 표현하고 못하고 하는 걸로 나뉘는 것이 아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물리적,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람이다. 저도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 저는 확실히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이 내향인이라면 지금부터 내가 할 이야기 중 어떤 부분에서 공감이 갈 테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다. 내향인들은 아주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나와 남들이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로 아는 경험은 스스로를 머저리라고 여기는 이들의 삶을 완전히 다른 빛깔로 바꿔주리라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내성적인 사람들이 타고난 바탕위에서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차례, 나는 내향인일까 외향인일까? 내가 과묵하다고요? B, 사회성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용한 외향인, 시끄러운 내향인. 외향적인 사람이 부럽습니다. 내향인은 모두 아싸일까? 내향인의 천적, 호감형의 나쁜 외향인. 저 예민한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일까? 챕터 2, 비사회성 모드로 전환 중. 챕터 3,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있는 그대로. 챕터 4, 딱 한 걸음이면 충분하다. 에필로그, 내밀하고 미지근하고 느린 것들에 대해.
내 지인 중에는 언어 감각이 좋아서 한마디씩 말을 던질 때마다 그 자리를 웃음으로 초토하는 사람이 있다. 아, 저도 이렇게 남에게 웃음을 주고 유머를 주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갖고 있지 않는 모습이어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아, 이 책에는 나는 내향적인 사람일까 하면서 이런 체크리스트가 나오고요. 이 체크에서 10개 이상이면 전형적인 내향인, 7개, 9개면 내향인 성향, 3개 이하는 외향인 성향이라고 나옵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편한 상대를 만나 말문이 트이는 것을 보고 주변에서 깜짝 놀라는 상황을 자주 목격하는데 당연한 일이다. 내성적인 사람은 사실 선택적인 수다쟁이다. 만족스러운 반응이 예상되는 익숙한 상황 상대에게서만 제대로 입을 연다. 아, 저는 이 부분에서 꼭 저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밝고 시끄러운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 어둡고 조용한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라는 인식도 오해다. 태도와 습관에 따른 표현 방식은 사람들이 환경이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라고 보는 편이 더 나을 듯하다. 언젠가부터 눈앞에 인생 숙제가 떨어질 때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가늠한 다음 결정하게 되었다. 내향인인 나는 한정된 에너지를 한정된 일에 배분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안다.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안다는 것은 그런 선택의 순간에 중요한 참고 사항이 하나 생긴다는 뜻이다. 내향인이 타인에게 말을 걸기 위해 5번 용기를 낼 때 외향인도 배려 없이 말을 걸게 되지는 않을까 5번 참는다. 사회화란 외향인은 내향인을, 내향인은 외향인을 닮아가는 과정을 뜻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스스로에게 대한 믿음은 자신이 막연히 느끼는 감정을 현실과 연결할 수 있게 해준다. 그건 의문스러운 사람들이 선을 넘어올 때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된다. 나쁜 외향인은 주기적으로 내 인생을 스칠 때마다 매번 강력한 교훈을 준다. 내가 느끼는 것이 항상 옳고 이제 그만 나 자신을 믿어도 된다는. 내성적인 사람이 대체로 예민하니 대학이 까다로울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막상 부대껴 보면 내성적인 사람이 더 묻어난 경우가 많다. 쉽게 가까워지긴 어렵지만 일단 가까워지고 나면 모난데 없이 한없이 둥글둥글하다. 외향인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모든 사람이 항상 외향인인 척하기를 강요하는 사회는 폭력적이다. 만남, 네 사람까지가 한계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되도록 1대1로 만나거나 서로에게 몰입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교감하는 편이 더 좋다. 맞은편에 앉은 사람을 내 세계로 초대하고 나도 상대의 세계로 들어가서 또 다른 인생 체험을 하는 게 좋다. 거기에 다른 사람 한둘 쯤 더 있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함께 자리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내가 느끼는 만남의 장점이 희석되고 피로감이 몰려오기 시작한다. 아, 저도 너무 많은 사람을 동시에 함께 여럿이 만나는 것보다 한두 명 아니면 1대1로 만나는 거를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1대1로 만나면 더 진지한 이야기도 하게 되고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저는 1대1 만남을 더 선호하는 성향인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되도록 1대1로 만나 서로에게 몰입하면서 사는 이야기를 듣고 교감하는 편이 더 좋다. 사람 좁고 깊게 사귀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성향인데요. 가끔 관계가 숙제처럼 다가올 때 그동안 스스로에게 배운 것들을 되뇌이곤 한다. 나, 가족, 그 다음 친구라는 우선순위를 잊지 말 것. 나를 열어놓지만 상대에게는 초대받는 만큼만 다가갈 것. 상대를 내 삶 안으로 억지로 초대하지 말 것. 친밀한 한두 관계에만 의존하지 말 것. 상대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말 것. 삶은 원래 외로운 것임을 잊지 말 것. 내향인이 관계에 대해 생각할 때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 이런 부분도 참 좋더라고요. 단지 오래됐다고 해서 좋은 관계일까? 오래 알아온 친구를 잊는다는 것이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호감이 가고 교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꼭 친구가 될 필요가 있을까? 덜 친밀한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기만 할까? 누구나 성공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이 원하는 빛깔의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향인은 성능이 좀 더 좋은 내비게이션을 가졌거나 내비게이션 안내에 집중을 더 잘하기 때문에 종종 외향인보다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한다. 확실한 점은 내향인도 원하기만 한다면 자신이 겁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매일 새롭게 기억하고 싶다. 혼자 보내는 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함께 힘을 얻는 고양이가 가장 이상적인 룸메이트임을 느낄 때가 많다. 각자 사생활을 즐기다가 종종 눈을 마주치면 반가워하는 소통 방식이 서로의 마음에 든다. 소울메이트하고 가능하다면 따로 또 같이 공존하는 방식이 이 녀석과의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 되는 것이다. 저녁 약속을 잡지 않는 이유. 만약 저녁 모임이 아주 재미있거나 새롭고 흥미로운 사람을 만나기라도 했다면 그날 밤 잠은 다 잔 거라고 보면 된다. 커피 10잔을 마신 것처럼 심장이 빠르게 뛰고 좀 전에 나누었던 대화를 자꾸 곱씹게 된다. 나는 주로 낮에 글을 쓰기 때문에 저녁 시간을 이용하는 편인데 시간 활용 면에서 나은데도 차라리 한나절 작업을 포기하는 게 멀리 보면 효율적일 정도이다. 이렇게 잠을 설치면서 후유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 건너뛰고 다음 주쯤 약속이 잡혀 있다. 이러면 나는 일주일 동안 설렐 준비가 되어 있다. 신경이 예민하기 마련인 내향인은 세상이 주는 자극 중 가장 강렬한 것이 사람임을 안다. 다른 자극들은 일방적이고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필요해지면 차단하면 그만이지만 사람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주는 것과 받는 것 두 가지 자극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배로 피곤하다. 소통하는 사람이 수가 늘어오면 자극의 몇 배수로 커진다. 삶의 이벤트를 쉴 새 없이 만드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재밌게 사네 하며 부러워하면서도 실은 그대로 따라할 능력이 생긴다고 해도 거기에 만족할 수 없는 성격 유형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보다 자극이 큰 일이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건 그 자체가 즐거워서라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다. 그래서 최대한 반동이 덜 느끼도록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인다. 나를 너무 챙겨주지 마세요. 아무래도 타인의 감정에 예민한 내향인이 배려도 잘하겠지만 일상에서 좀 다르다. 이렇게 서슴없이 세심한 배려를 하는 건 대개 외향인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내향인은 보통 사람의 배려라고 의식하기 어려운 소극적인 배려에 더 능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챙겨준다는 건 상대가 불편해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일이며 따라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감정에 예민한 내향인은 상대를 거북하게 할 위험을 감수하며 플러스 점수를 받기보다는 마이너스로 치닫지 않도록 조심하는 걸로 만족한다. 삶에 대한 물음이 자꾸 안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다. 안을 향한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낳는다. 집순이 집돌이에게 좋은 선물 목록, 어떤 자세로도 스마트폰을 볼 수 있는 스탠딩 홀더, 착용감 좋은 실내복 세트, 반조리 식품 배달 상품권, 침대 트레이, AI 스피커, 입는 담요, 내향인에게 생각이란 도구이기도 짐이기도 한다. 생각이 번식하면서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고 남보다 앞선 사고로 타인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나도 사이다 같은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종종 무례한 사람에게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있죠. 그럴 때 딱히 대처라 할 것 없이 어물어물 넘겼다가 나중에 꼭 후회를 하고 만다. 어릴 때부터 나 자신이 머저리 같다고 느낀 감정 뒤에는 꼭 이런 장면이 있었다. 이제 누군가의 말에 부정적인 감정이 든다면 재빨리 그에게서 거리를 두고 나를 보호한 다음 천천히 이유를 찾는 것으로 내 매뉴얼이 작동한다. 그렇게 하면 내가 예민한지 상대가 무례한지가 명확히 보이고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도 내 인생의 사이다는 속 시원한 말을 제때로 기관총 처럼 쏘아대는 방식으로 찾아올 일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그게 손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타인에게 무례한 사람들은 말에 칼을 든 사람들이다. 내가 제압한다고 해도 상처를 입는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간식이 아니라 주식 같은 것이다. 거기에 대어서 아플 때는 한동안 쳐다보기도 싫지만 그런 화상마저 결국 관계에 의해 아물 수 있는 서글픈 모순을 가진 채 우리는 살아간다. 유난히 혼자인 상황을 자처하기 마련인 내향인에게 배우자는 인간관계에서 최후의 보루가 되어준다. 우울감은 이렇게 처리합시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알면 알수록 감기와 비슷한 데가 있다. 가끔 이유 없는 우울감이 찾아올 때면 어두운 놈이 익숙한데도 어떻게 대면해야 할지 매번 난감하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우울감에 독이나 다름없는 과잉 사고에 곧바로 연결되는 일이다. 사실 우리의 우울감은 추상적인 사고와 흐름만으로 정의하고 조절할 수 없는 것이다.
겨울이 깊어지면 계절성 우울증을 앓는 사람도 많아진다는 일조량이 부족해서 북유럽에는 우울증이 만연하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행복은 우울이라는 감정마저 삶의 일부로 인정하고 나대로 살아가면서 얻는 총체적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다. 방전은 빠르고 충전은 느린 당신의 속마음, 내가 울면 그냥 혼자 내버려 달라고 합니다. 지나친 위로는 노 땡큐라고 합니다. 성격 때문이라는 핑계 없이 남에게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고요하고 자유롭게 내 멋대로 살기. 감사합니다.